대학신문 기사를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사를 전해 듣는 24시 초대석. 오늘은 충북대 신문 정윤채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 신문 문화부 정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정윤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청소년들의 사진이 아주 크게 실려져 있는 만 18세 유권자 첫 표를 행사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최초로 18세 청소년이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그 의미를 짚어본 기사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됐는데 그 경과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연령 하향이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셨던 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선거 연령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이지만 선거 연령 하향 자체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먼저 청소년 참정권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것은 1992년 대선 때 백기환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만 16세 선거권을 주장한 청소년 활동가들에 의해서인데요. 본격적인 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그 후로 약 10년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 명동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대선 모의투표가 이뤄졌을 때부터입니다. 이후 2004년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에서 1,800여 명의 청소년이 18세 선거 연령이나 입법 처분을 제출한 일도 있었고, 실제로 2005년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되는 가시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고등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만 18세까지 하향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꾸준한 노력과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던 2016년 촛불 시위 현장에서 수많은 청소년이 밝혔던 촛불들, 그리고 만 18세 선거권을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이 모두 맞물리게 되면서 드디어 지난해 12월 27일 선거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노력 끝에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돼서 드디어 올해 총선에서 이제 만 18세 청소년이 첫 투표를 했는데 올해 총선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청소년들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나요? 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선거 연령 하향으로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4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유권자 수로 비교하면 약 1.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또 기사 준비 과정에서 만 18세 유권자 당사자 몇 분과도 만나 선거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문민기 씨는 진작에 가능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바로잡혀 다행이다. 경제 지표는 길을 쓰고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하면서도 유독 정치 문화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자처해온 게 우리나라 정치권 아니냐. 제대로 된 학생 인권 조례 하나 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며 투표권 쟁취에 대한 감회를 표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위재영 씨는 투표에 참여하고 나니 내가 내 미래를 직접 만들고 바꿀 수 있어서 설렜다. 투표권을 가지게 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올바른 정치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첫 투표의 설렘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까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4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 당의 노력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나요? 네, 전체 유권자 중 약 1.2%를 차지한다는 말만 놓고 보면 다소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단 한 표 차로도 당락이 갈리는 선거의 세계에서 이는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각 당마다 새내기 유권자 표심 잡기가 정말 치열했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승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 교내 민주주의 등 청소년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확대, 청년 인생 설계 학교 운영 추진,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등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약들도 다수 내세운 바 있고요.
당 차원뿐만 아니라 당내 후보들도 개별적으로 지역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외에 정의당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정의당은 이전부터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움직임이 돋보였던 당 중 하나인데요. 먼저 지난 1월 정당 중 최초로 만 18세 청소년 입당식을 개최했습니다. 입당식 축사에서는 당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하향을 통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국가에서 20세 청년에게 5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19세에서 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주거수당 지급, 청년 공공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생애 첫 투표를 치르는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동료글을 게재하는 등 만 18세 유권자 표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네, 이렇게 두드러지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건지 그들의 목소리도 전해주시죠. 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돼 왔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성숙함입니다. 아직 주체적인 정치 판단을 내리기에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면 부모나 가까운 어른의 정치 성향에 의존한 판단을 하거나 SNS 속 무분별한 정치 왜곡에 쉽게 휩쓸릴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학교의 정치화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헌법 31조 사항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학교의 가치 중립적 성격이 흐려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후보와 정당에 의한 선전 무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은 청소년 참정권이 민주주의 발전해주는 영향이 그 위험도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견인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에서의 만 18세 유권자 투표율은 약 51%에 불과했고 그 다음의 선거에서는 약 33%로 전년 대비 3분의 1가량 떨어지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선거 연령 하향이 투표율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오히려 위험 부담만 더 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입장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온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어떤 논리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분들의 목소리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런 반대 의견들에 대해 청소년 활동가들과 이를 지지하는 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유남규 활동가는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주된 주장들이 대부분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이성적인 생각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말을 100년 전 여성 참정권 활동가, 흑인 참정권 활동가들도 들었다는 것이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흑인은 지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남성이, 백인이, 어른이 청소년들보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말이다.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능력을 의심받지 않고 자격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지 않지만 사회적 소수자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능력과 자격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여타 다른 권리들이 그러하듯 참정권은 어떤 능력에 의한 증명으로 역할 수행에 의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 시민이라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실제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만 18세 유권자 당사자인 문민기 씨는 청소년들은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몇 년 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수많은 청소년이 광장의 동료로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어른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투표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청소년들에게 투표는 희망 그 자체다. 청소년들이 내딛는 첫 발걸음이 올바른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대 동료, 시민 대 시민으로 격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현수 씨 또한 3.1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도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이었다. 4.19 혁명의 주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역사가 청소년의 미성숙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방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만 18세 선거권 인하는 시작일 뿐이며 최소한 교육감 선거라도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 16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새내기 유권자들의 포부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 유권자로 당당히 참여한 만 18세 청소년 몇 명을 인터뷰하고 직접 그 내용을 기사에 실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직접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사에 소개된 분들 이외에도 많은 만 18세 유권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태도와 정치관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진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김지윤 씨는 국민과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 자신보다 국민을 또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국민이 그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항상 발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문민기 씨는 제가 원하는 정치인은 철기 놓고 도로 뚫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인권의 가치에 동감하고 현재와 미래 모두를 바라보는 정치인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참정의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진 만큼 21대 국회가 모범이 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 관련 의제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재영 씨는 최근 N번방 등 여성 관련 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과 제도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여성의 삶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네, 이제 기사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자의 시각에서 선거 연령 하향의 의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의의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해,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해 자신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당한 발언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때를 회상하면 정치나 사회 분야에 대해 학생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짓이라는 폭력적인 시선이 만연했습니다. 학생이면 조용히 앉아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어른들 일에 끼어드냐 라는 다수 어른들의 억압에 수많은 청소년이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정 개편, 입시제도 개정 등 그 당사자가 청소년인 이래도 말입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만 18세 선거권은 국가 자체에서 이제 청소년도 변화의 파도에 수동적으로 대처해야 했던 2등 시민이 아닌 그 파도의 물결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보통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정윤채 기자는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지난 4월 치러졌던 21대 총선이 제 첫 투표였는데요. 20살 때도 지방선거가 한번 있긴 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투표 인증샷을 보면서 마냥 부러워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내 인생 첫 투표인 만큼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선거 팜플렛 속 공약집부터 후보 토론회, 후보 SNS까지 검색해가며 꼼꼼히 공부하고 투표장에 들어갔는데요. 선거 당일에는 아침 8시부터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 확인증까지 받아 나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투표를 마친 후에 들었던 감정은 나도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피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같은데 와닿는 감정의 결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윤채 기자의 기사 덕분에 의미 있는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 생각이냐, 어린애들이 뭘 알겠냐며 나를 세우는 분들도 아직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갑자기 정치판에 끼워 넣는 일종의 선동 같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입니다.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과 우려보다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보내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을 용기 있는 수많은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쉬워서 저희 대학24시 출연 소감 좀 여쭤볼게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좀 많이 얼떨떨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학 언론이 예전 같진 않잖아요. 이제 읽는 친구들도 예전보다 별로 없고 좀 같은 기자들끼리도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대학 언론에 관심을 가져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윤채 기자의 소신 있는 발언과 또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좋은 말씀 전해주신 충북대 신문 정윤채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